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실 분은 새정련의 김광진 의원이십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언제 들어도 낭낭하고 웃는 게 연상이 되는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한가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국면이면 참 좋을 텐데. 예. 온통 패닉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또 하나의 중요한 국사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8일부터 시작되는데 예. 어제도 우리 김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중요한 그 병무기록표 이런 거 단독 공개하고 했는데 그 예. 관련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인터뷰를 마쳐야 김 의원 뭐 일정에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예. 네. 예.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단맞은 확정 판정을 받기 6일 전에, 무려 6일 전에 병역 면제 판정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예. 양복을 맞추려고 양복점에 갔는데 신체 치수를 재기도 전에 이미 옷은 딱 정해두고 나중에 신체 치수를 쟀다.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소식,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공개한 김 의원의 입으로 우선 짧게 다시 한번 간추리겠습니다. 예. 그 병역과 관련한 서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병적 증명서라고 해서 네. 요즘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고요. 그래서 내 군 생활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서류는 병적 기록표라고 해가지고 그 개인 카드, 신상 카드처럼 네. 이분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걸 쭉 기록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인사청문회에 저희한테 처음에 인사청문안이 넘어올 때는 병적증명서라는 것이 딸려서 오는 거거든요. 네. 전산 기록이 있는 것. 그것에 7월 4일 날 병역이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병적 기록표를 저희가 받아봤더니 7월 4일 날 병종으로 지금 말하면 면제로서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줄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밑에 보면 7월 10일 날 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만성 단맞은 판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 군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7월 10일인데 기록상, 서류상에서는 두 가지 문건에 전부 다 7월 4일 날 군에 면제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맞은 판정이 최종 확정돼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면제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사법시험고시도 과연 일주일 전에 합격을 통보받고 시험을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관련해서 SNS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예. 한 20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예. 빌딩을 먼저 지어놓고 예. 나중에 설계도를 그린다. 예. 그런데 어제 더 충격적, 저는 아주 이걸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예. 병무청에서 공식 해명하기를, 예. 당시 담당 직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착오인 것 같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를 정정해서 발급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문서를 이렇게 몇십 년 후에 다시 발급하고 마치 청문회형 면피 병적증명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정정 발급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총리 후보자이시면서 아직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자의 일을 다 누리고 있는데 병무청이 지금 알아서 지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네. 단순하게 개인적 일탈이었다거나 아니면 실무자의 착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병무청 담당자랑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착오를 했다라고 하는 실무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라도 있느냐. 네. 누군지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예. 그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도장을 10일 날 찍은 건지 4일 날 찍은 건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네.
문서상 나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4일날 찍은 서류인데 실무자가 10일날 찍은 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예. 그렇게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던가요? 잠깐만. 그랬더니 예. 뭐라고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답하던가요? 뭐 담당자를 알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예. 그렇지 않은 예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일테면 병역 면제 판정, 아무튼 병역 예. 뭐라 그러죠? 병종 예. 판정을 먼저 내리고 이후에 예. 관련 신체 등위가 확정된 경우도 황교안 씨 말고도 또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조금 사실관계 바로잡자면 네. 이제 병무청 말도 이분도 10일날 최종적인 판단이 난 것인데 네. 이 도장을 4일날에는 사실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 줄은 비우고 예. 공란으로 두고 다음 줄에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란이 있으니까 그냥 앞줄에 도장을 찍은 거다. 음흠. 그리고 그런 정도 도장을 앞줄에 그냥 공란으로 비우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 예는 자기들이 증명하려면 몇 건을 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몇 분이 더 계셨던 모양이군요.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보도가 예. 되고 이슈가 됐으니까 혹시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같은 데서 음성적으로라도 예. 음성적 이런 말이 좀 좋지 않군요. 예. 비공개적으로 이 예. 건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해 온 바는 혹시 있었습니까? 실제로 없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해보면 후보자 측 준비하는 팀에서 네. 이런저런 건과 관련한 답변을 주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총리 후보자 측은 단 한 명도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보좌관들이 의견을 주고받고는 있습니다만 해명을 따로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가 1980년이든가요? 80년입니다. 신체 검사를 받은 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35년 전이니까 예. 그때 그 도장을 찍었던 문재우 병무청 직원은 당연히 퇴직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찾겠다고 들면 예. 만약에 생존에 있다면 누가 어디에서 그날 근무를 했는지 근무자 리스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새누리당 쪽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증인 채택은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소재 파악과 예. 누구인지도 확인이 됐다는 얘기군요. 예, 누구인지는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 일이고 네. 지금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청문회장에 나오실지 나오지 않으실지에 대해서도 약간 미지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35년이 지난 이 사건을 그분의 기억으로 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온라인이니까 로그 기록 같은 게 있어서 뭘 어떻게 했고 당시에 예. 그 사람의 그 직원의 근무 상황을 예. 객관적으로 재현해내기란 대단히 어렵고 35년 전에 있었던 일, 수많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 중에 한 사람, 당신은 그렇게 그렇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예. 테니까 예. 그것을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밝힌다는 것은 거의 무망한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게 유야무야해져 버린다면. 근데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기록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고 며칠로 날짜가 찍혔느냐. 이것보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한 가지 서류가 아니라 병무청에 있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서류에도 같이. 7월 4일 날 면제가 받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개인의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정 발급을 하겠다라는 이 병무청 측의 태도와 어제 발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그게 올바른 행정 행위인지를 별건으로 따져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물론 생각하십니까? 별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물론 행정착오라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 오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본인 당사자든 혹은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 본인이 했던 병역 기록과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다거나 혹은 전입 일자가 틀리다거나 하는 것들은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날짜를 병무청이 책임지고 고쳐준다. 면제 날짜 자체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당시 그렇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명확한 실수 시인과 경위 설명과 함께 이러이러해서 재발급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것을 그렇죠. 개선상의 행정 책임자들이 동의를 해서 정당한 예.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예. 이것 또한 크게 말하면 문제죠. 행정법을 농단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이 점은 문책되고 규명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시중의 여론을 예.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예. 당시 신체검사 당시 황교안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지금 신원을 파악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 맞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원은 누군지는 알고 있고 거주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아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증인 출석 참석 여부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김 의원이 직접 이 손모 당시 군의관과 접촉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손소령은 저희가 증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네. 새누리당 쪽에서 네, 요청한 증인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담마진이 저희는- 심했다는 것을 의사의 입으로 이제 입증하고 싶은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그걸 만약에 청문회에 나오셔서 네. 단마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조차도 납득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끔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한번 쓱 읽고서 비 오는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거의 틀리지 않고, 예. 그런 초능력을 가지신 분도 우리가 본 적은 있기 때문에, 예. 35년 후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 단마진을 명확히 기억해 놔야겠다.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 단마진이라는 것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총 4명이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어쩌면 본인의 평생 그 군의관 기록 중에 한 건일 수도 있어서 네네네. 그렇게 기억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 관련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점을 질문해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오는데요. 예, 본인을 두드러기 환자라고 밝히신 어떤 분도 예, 단마진의 경우에 치료가 되는 듯 하다가도 재발되는 수가 왕왕 있답니다. 예, 그럼 우리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신체검사 받은 이후에도 사법시험을 예. 패스하고 나서 혹시 단마진 같은 게 재발을 했다면 예, 그것은 이렇게 인내심으로 극복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니까 반드시 어디 예. 가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예, 지금 그런 관련해서 의학적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라 이렇게 예.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95년도에 본인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완치요. 네. 예, 저희가 만나본 많은 의료진들은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아하. 증상 완화. 예,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 네. 그리고 실제 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과연 어떤 의료 기록을 했는지 건보공단을 통해서 그걸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는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개인 질병 관련 정보니까 본인 동의가 예, 있어야 그렇죠. 건보공단에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예. 본인 동의서를 바탕으로 발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5년에 완치됐다고 지금 황 총리 후보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95년 이후의 치료 기록은 당연히 없다고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80년 징병검사로부터 95년까지는 단마진을 알아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 중에 80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에 걸친 의무 기록, 치료 기록 같은 것은 혹시 제출받았습니까? 현재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제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네. 예. 의무 기록, 진료 기록 이런 거 보관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예. 95년으로부터 따져도 지금 그 10년은 넘어서 이게 예. 없다고 바로 호통이나 야단을 치거나 또는 위증한다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분은 아무튼 참 운이 좋으시군요. 그 어렵다는 근데 단맞이.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두 가지입니다. 10년이면 의무 기록이 없다, 병원에 진료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 기록 카드,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보공단에서 네. 진료 어떤 병명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일반인이 건보공단에 돈을 그 진료를 받거나 하면 건보공단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뭐 피부과를 갔는지 내과를 갔는지 돈은 얼마를 썼는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 이전의 기록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당연히 최근 10년간은 의료 기록과 건보공단의 기록을 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 10년 이전의 것은 그러니까 95년도부터의 뭐 그 전의 것은 네. 건보공단의 기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피부과를 1년에 몇 번이나 갔는지 네.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에 그 본인 동의서 이걸 제출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것인데 이분은 뭐 총리 청문회 기간이야 해봐야 이틀이니까 네. 청문회 기간은 짧고 총리는 길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뭉개고 넘어가면 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가서 뭐 서류를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멈출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좀 매섭게 파고들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런데 그러더라도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매섭게 얘기를 해도 네. 그것만의 반복일 뿐이고 추후에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예.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움이죠. 네. 이 이외에 단마진과 병적 기록, 병역 기피 여부 이 이외에 가장 큰 쟁점은 또 뭐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19건의 수임 내역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지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19건을 지금 오늘 의결을 통해서 네. 내일 현장 검증을 하도록 지금 의결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될지 되지 않을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분이 자식과 관련한 재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로펌에서 재산을 많이 받았던 그 시기에 네, 급여를. 네. 예, 급여를 많이 받았던 그 시기에 이제 자식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장남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넘어갔는지 이럴 때 증여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자료도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죠. 네. 참고로 지금 병무청에서 황교안 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말고 병무청에서 기자들에게 80년 당시의 병적 기록표 7월 4일, 7월 6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건 들어 알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기자들에게 예.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해명 겸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 예, 그 내용은 알죠. 예. 지금 브리핑을 하는지는 따로 보고받는 네네. 지금 정식 브리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출입 기자들한테 예, 아마 예. 설명을 하겠죠. 백그라운드 예. 브리핑 이런 식이 될 텐데 예, 굳이 예,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올바라 보이지는 않으니까 예. 염두에 넣어 주시고요. 황 후보자의 아들에 관한 병역 문제도 얘기가 조금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네. 병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고위직 공직자의 자제 같은 경우는 휴가에 대한 문제나 네. 보직 변경에 대한 문제나 특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네. 역시 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아,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가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특성은 법을 잘 아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 음흠.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다라는 법리 검토도 아마 마치셨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또 하나 현직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네.
저희가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에 123건의 자료를 여야의 의원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틀어서 단 한 건도 지금 법무부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요? 예. 이것을 이렇게 청문회가 본인 동의서 미제출이거나 거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 청문회법은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손질의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네. 자료 제출의 문제나 전관예우가 받았던 수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네. 지금 소위 황교안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9건에 대한 문제나 법조윤리위원회에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인데 네. 이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황교안법 2가 네. 또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청문회는 청문회입니다. 예. 국가적 대란으로 많은 염려를 사고 있지만 메르스가 그렇다고 예. 해서 다른 주요한 이슈들이 아예 덮여버려서는 되지 않겠죠. 이런 문제점을 늘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는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기대를 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많은 기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예. 청문회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예. 궁금해하는 것, 상식과 정의는 바로 쓴다라는 것을 최대한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 바쁜 알겠습니다.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인터뷰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